사실 이 세상에 모든 성공하는 법은 책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내 그릇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걸 다 담을 수 있는지. 내 그릇이 요만큼이면 진짜 이만큼의 비만 받고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큰 그릇을 만들어야죠. 내 그릇이 더 커져야 담을 수 있는 지식이나 자산들 이런 것도 많이 모으실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저도 그랬지만 황현희님도 약간 책 때문에 많이 약간 생각이 좀 많이 바뀐 케이스 아닌가? 그럼요. 많이 바뀌었죠. 예, 그동안 뭐 개그맨 할 때는 책을 거의 뭐 한 권도 안 읽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읽었어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하나 읽고 네. 개그맨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바빠가지고 아이디어 짜기 바쁘고 빨리 내가 여기서 히트 코너를 내고 유행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뭐 돈 벌러 가고 뭐 이런 거에 바쁘고, 뭐 연예대상에서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바빴지 책 읽을 시간도 없었죠. 근데 이제 강제로 타발적 잘림이 나오니까 타발적으로 잘려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게 저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 잡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 알아요. 내 미래를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 이렇게 오래 잡고 있는 것보다 그거 시원하게 한번 낭떠러지로 한번 떨어져 봐도 괜찮더라고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차싸 친구들 있잖아요. 네. 우차싸 친구들이 먼저 없어졌거든요. 개콘보다. 근데 우차싸에서 스타 유튜버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시원하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은 뭘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콘이 없어지고, 개콘이 또 없어지고 나니까 다들 이제 직장을 잃은 거 아니에요. 개콘이 이제 완전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쇼박스라는 친구들도 나오고, 네. 거기에서 무슨 뭐 하다못해 뭐 몰카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뜨고, 시츄에이션 코미디도 나오고, 뭐 숏폼에 이런 것 또 적합한 이런 어쨌든 스타 이 유튜버들이 개그맨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개콘의 끝까지의 출연료 때문에 지푸라기를 잡고 있었다라면 저는 지금의 이 결과를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뭔가 끝까지 매달리기보다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내려왔다가 처절하게 한번 좀 여기로 올라가 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음을 타발적으로 얻게 된 거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인 게 아니라 타발적으로 그 시간이 강제 쉼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아까 밖에 나가서 이제 라면도 못 먹었고 은둔형 외톨이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경제적 자유가 인생의 목표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읽었던 책이 뭐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을 읽으면서 돈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꿨죠. 야, 돈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게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자산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자산이 있다는 걸 이제 그때 처음 공부하고, 그때부터 요즘도 그 책은 제가 침대 머리맡에 두고 혹시 뭐 자다가 뭐 잠이 안 오거나 뭐 자다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고 해서 아무 페이지나 펴가지고 요즘도 읽어보고 되새기고 되뇌이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뭐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뭐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빨리 부자가 되지 말아라. 그 책도 너무 잘 봤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보도 셰퍼의 책들, 부의 인문학 책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부일남 책, 부동산 투자 수업도 너무 좋았고. 사실 뭐 저도 같은 책들을 많이 읽었고 거의 그 공감대 있죠.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제 인생 바꿔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부의 추월 자산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 이런 책이 좋다고 해도 그 받아들이는 분들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런 걸 보고 이게 뭐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반대로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쵸. 거 있잖아요. 결국에 어떤 이 그 갈림길 이렇게 갈라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는 이렇게 바뀌고 누구는 안 바뀌는? 결국에 그릇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냐라고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하늘에서 비는 내려요. 하늘에서 비는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요만큼의 나의 그릇을 갖고 있잖아요. 이만큼의 물만 담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이거 넘친단 말이죠. 그럼 난 또 요만큼의 그릇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인드가 한강이에요. 그러면 홍수날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다 받아들이니까. 한강은 모든 내리는 비를 오히려 다 한강에만 내리는 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내렸던 비까지 흘러 들어와서 한강으로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 그릇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비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누군가는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이 세상에 모든 성공하는 법은 책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내 그릇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걸 다 담을 수 있는지, 비의 양과 이 물의 양과 비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책을 읽으실 때 본인의 상황을 계속 좀 대입하시면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그릇을 좀 더 좀 크게 넓히는 게 좀 좋은 방법이다. 왜냐? 내 그릇이 요만큼이면 진짜 이만큼의 비만 받고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릇을 만들어야죠. 내 그릇이 더 커져야 담을 수 있는 이런 지식이나 담을 수 있는 좋은 말들,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자산들 이런 것도 많이 모으실 수 있다. 그릇을 넓히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저도 그 그릇을 넓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책이지 않나? 책입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본인의 책 읽는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방송에서 얘기 안 해줬던 거? 뭐 좋은 책들 저는 많이 읽는데 저는 오히려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저도 좋은 그래요. 책을 계속 읽어요. 맞아요. 다시 읽어요. 그래서 저도 부자빠 뭐 가난아빠 맨날 읽고 뭐 매년 1월 1일에 다시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읽을 읽었겠어요. 읽을 때마다 항상 또 깨닫는 게 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제 책도 읽어요. 네. 왜 웃어? 네. 저는 가끔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 왜 있냐면 나르시스트 약간. 아니 뭐 자기가 강하긴 하지만 자존감이 높긴 하지만 제 책 읽고 잘 썼다. 약간. 아이 그게 아니죠. 내가 맞아 이때 이 생각을 했었네. 맞아요. 그것도 맞죠. 이 생각을 내가 잊고 있었네. 지금 상황과 대입을 잘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것도 가끔가다 저도 느껴요. 네. 그렇죠. 사람은 또 성장하니까. 맞아요. 그만큼.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책에 그 저자의 저를 투영시킵니다. 항상 저를 투영시켜서 나였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를 머릿속으로 항상 떠올려요.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영상과 다른. 저는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책에 또 읽어서 공부하는 방법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에요. 그렇죠. 네. 계속 생각하면서 그거 덮고 다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투영시켜보는 책에 나를 투영시켜 보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근데 그냥 막 속독하시고 막 그냥 와다다다 읽고 읽었는데 전장이 뭐라고 그랬죠? 뒤에 다시 찾아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투영시켜서 그냥 그림 그리듯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책 읽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영상이나 영화랑은 좀 다른 게 달라요. 책을 정말 내가 이제 감명 깊게 읽거나 아주 진짜 진지하게 읽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막 계속 뭔가를 막 맞아요, 고민하고 맞아요. 상상하면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책은 하게 해주는데 약간 영화나 그냥 일반적인 영상 같은 게 흘러가는 게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집중도의 차이, 맞아요. 어떤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긴 그 합니다. 책에 나오는 단어들은 머리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영상은 약간 훅훅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런 얘기까지 안 해. 제가 30분씩 뛰어요. 한 하루에 5km 정도를 계속 뛰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책을 본다, 좀 집중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한 5km 정도를 뜁니다. 그러고 나서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은 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스위치를 딱 키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를 했는데 또 결국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한 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내가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어떤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있을 것 같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의 요즘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게 좀 근데 좀 다소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 멘트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번아웃이 와요. 항상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 번아웃이 왔고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다음 목표를 또 빨리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표를 잡고 다음 목표가 너무 텀이 길어버리면 저는 공중에서 붕 뜨게 되니까 뭐 달성했는데 뭐 우울감도 오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겨내려고 빨리 다음 목표를 좀 잡는 편이거든요. 근데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뭐랄까요? 무슨 뭐 그 행복감에 젖어서 그렇게 사는 게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예. 인생이라는 게 고난과 또 고난과 그 역경과 슬픔을 이겨내서 그걸 정말 뛰어넘는 약간의 기쁨. 그다음 또 고난과 또 힘들게 뭘 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또 잠깐의 기쁨. 네. 그리고 나서 또 역경이 찾아오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또 다른 목표를 또 바로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에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이제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다음 목표를 또 바로
잡았던 것이죠. 예. 그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나서도 비겁한 돈이라는 책을 사실 낼까 말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책을 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목표가 설정이 됐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그런 뭔가 일을 그러니까 노동을 끝내놓고 나서 어떤 다음 투자에 들어가기 위한 그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목표를 또 시드머니를 또 모았으니까요. 노동을 한 이유는 시드머니를 왕창 땡겼다는 말입니다. 예, 저는 노동 엄청나게 했어요.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출연료 받으면서 뭐 데일리를 했으니까요. 데일리 하면 그 꽤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생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책 인쇄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도 회사도 다녔어요. 네. 예, 그 유튜브 네네. 만드는 그 회사도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수익도 들어오고 뭐 이런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냈었죠. 그거 다 시드머니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속초에 있는 아파트 경매를 했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그 노동의 목표를 이뤄놓고 시드머니의 목표를 이뤄놓고 지금 또 약간 쉬는 기간 뭐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도 가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아들이랑 이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또 무료한 거예요. 또 네. 뭐 하는 거지? 남자들 그렇잖아요. 야, 오늘 좀 쉬어야겠다 하고 집에 있으면 뭐 하는 거지? 쉬는 것도 네. 한 5일 일하고 이틀 쉬어야지 5일 쉬고 이틀 일하면 네. 너무 지겹죠. 잘 못 쉬어요. 우리 네. 세상, 우리 특히 한국 사회가 쉼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주고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막 젊었을 땐 그랬다니까. 젊었을 때 야, 나가서 술이라도 먹어야지.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나가서 술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가 그랬어요. 지금 또 그런 생각이 와서 바로 이제 빨리 인생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역경을 만나자. 그래서 빨리 두 번째 책을 준비하는 게 내 인생의 역경을 맞이하고 그걸 또 이겨내는 즐거움을 가져보자라는 게 요즘 저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렇게 해서 뭐 더 큰 돈을 벌자라고 하면 사실 끝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느 순간 또 멈춰야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는 지금 순간에는 투자를 쉬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비겁한 돈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상승장에만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쉼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쉼의 영역과 그 또 다른 사이클의 기회가 왔을 때까지 저는 어느 정도 투자를 쉰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마 머리가 터졌을 겁니다. 저는 부일난처럼 열심히 뭔가를 기획을 하고 계속 뭔가를 나아가고 그런 성격도 아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여유로운 걸 좋아하지만 뭔가 그 소소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뭔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나는 왜 책을 써야 되는가라는 이런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그 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죠. 예, 계속해서 돈을 저의 목표는 막 1000억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경제적인 목표는 거의 다 달성을 했어요. 뭐 아내와 아이와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서울의 집과 그다음에 나에게 월세를 줄 수 있는 나머지 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부동산이나 주식들, 그다음에 바다를 좋아하는 아이와 놀러 갈 수 있는 바닷가에 집을 갖고 싶다. 이 목표까지 다 이뤘어요. 네. 경제적 목표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 안 해! 이게 아니라 다음에 압도적인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떤 뭐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돌린다든가 해서 또 목돈을 만들어서 어떤 투자를 들어가긴 하겠죠. 그렇지만 매번 그렇게 날카롭게 뭔가를 뭐 몇백억을 또 만들어야지, 또 200억을 또 만들 거야, 300억을 만들 거야, 뭐 이렇게 가는 인생은 저는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심지어 정태익 씨 부일남께서 저한테 뭐 하고 있어요 요즘? 뭐예요 요즘에? 뭐예요 요즘에? 왜 뭐 좀 별로 뭐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랬던 이유가 저는 이런 시간도 또 중요하거든요. 이런 시간도 굉장히 좀 요렇게 좀 나태하게 있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만끽하고 있죠. 사실 주변에서 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정태익 씨 주변에서.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뭐야,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저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요즘?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놀고 있어요? 뭐 약간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걸 달성한 다음에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럼요. 그래서 아예 놓고 있지도 않고 째려보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뭐 강남의 재건축, 뭐 여의도 무슨 뭐 잠실주공 5단지, 그 압구정 현대, 한양, 그 미성, 그다음 뭐 아시아 선수촌, 뭐 동부이촌동으로 넘어와서 그쪽에 이제
한강 맨션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산호 아파트 그 앞에 뭐 건너편에 이제 여의도에 그쪽에 무슨 뭐 시범 단지부터 해서 뭐 그때 한양 뭐 걔네들 가격을 제가 안 보고 있겠어요? 그 지금 현재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다 제 머릿속에 있죠. 걔네들과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압도적으로 좋은 가격이 나오거나 저는 매일 아침이라서 아시잖아요. 경매 매물 다 봅니다. 근데 이게 투자를 하려고 본다기보다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현재 지금 애플의 가격도 왜 보고 테슬라의 가격도 왜 보고 있냐. 애플은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1위를 왜 뺏기고 있느냐. 테슬라는 현재 지금 마이너스 12%가 갑자기 하루 만에 왜 나느냐. 이런 거를 다 보고 있고 옥수수 대두 가격까지 찾아보고 있죠. 왜냐? 그래야 다음 투자할 때 또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째려보고 있는 거지 막 투자로 돈을 벌어야 돼 막 이런 관념의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라는 거는 이제 달성하면 또 다시 다음 단계 가고 뭐 그럼요. 중간에 수정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확률이 가장 좋을 때 그렇죠. 그럴 때 한다.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을 때.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투자가 있었고 그들이 저에게 제가 방송에 출연하고 제 시간과 노동을 방송국에 주지 않아도 알아서 나에게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에 이제 있습니다. 내 소유권으로 인한 자산에서 뭔가 수익이 나오면 또 여유가 그럼요. 생기고 네. 그 시간이 또 나를 또 발전시킨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책을 또 쓰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즐겁게 강의도 하고 있고 그 강의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만요. 같이 재밌죠, 서로 막 강의도. 피드백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강의 문의 뭐 저 DM으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발을 떼가지고 무언가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나오는 소득, 요거 만들 때까지가 요게 참 힘든데, 진짜 요게 힘들죠. 만들어지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결 좀 나아지는 거. 한결 낫죠. 한결 내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아지고 왜 우리 직장 다니면은 애 잘 때 나가야 되고 애 자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이게 슬픈 거예요. 왜냐면 애는 부쩍 커 있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느끼면은 서글퍼지는데 그때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오롯이 보고 같이 즐기고 있다. 그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은 이제 한 2030도 한 40% 정도 보고 네네네. 뭐 이제 뭐 약간 연령 있는 분들도 보시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젊은 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쵸. 앞으로 나는 한 10년 아니면 20년 뒤에는 뭔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한테 뭐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네, 저도 개콘을 해봐서 알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생활이었고 그 토목공사 하면서 네. 땅 파부셔서 알잖아요. 힘들죠. 네, 그 조끼 그 공장 그 네. 공사할 때 입는 조끼 하이바 입고 쓰고 하이바 쓰고 땅 파고 먼지 다 먹고 저는 막 지금은 이제 담배를 끊었지만 옛날에 막 아이디어 회의하고 그러면 진짜 막 선인장이었어요. 선인장 앞에 막 진짜 막 이게 뭐 담배를 피는 거 내가 담배를 피는 거지 막 이렇게 담배 냄새가 역한지도 몰랐어요. 저는 요즘에 잘해요. 누가 담배 피시는 분이 엘리베이터 타면 그 냄새가 막 넘어가니까 막 이렇게 막 되니까 힘듭니다. 이 과정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 하는 방법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 다이어트 하는 방법 다 알아요. 덜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다 합니까? 못하죠. 왜 못합니까? 과정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우리 돈 버는 법은 시중에 다 나와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뭐 코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거 우리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이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몰라요? 다 알죠. 근데 그것을 지키고 경제적인 자유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항상 지켜봐야 되고 째려봐야 되고 기사 다 읽어야 되고 유튜브로 공부해야 되고 책 봐야 되고 이걸 또 잊으면 안 되니까 계속 리마인드 시키면서 또 새로운 책이 나왔으면 또 새로운 책이 보고 또 새로운 투자물이 나왔으면 또 새로운 투자물을 보고 또 무슨 어떤 정책이 바뀌었으면 그 정책 다 찾아보고 세무 어떻게 되고 뭐 이번에 총선 이후로 어떻게 될지 이번에 나라에서 정책을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낼지 이런 거 다 찾아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거든요. 그냥 어느 순간 덮는단 말이죠. 어느 순간 덮어요.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진짜 돈을 벌어본 분들은 성공 경험이 있으면은 덮지 않아요. 네.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떻게 더 큰 좋은 일로 다가올지를 분명히 더 잘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항상 조금이나마 성과를 맛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맛보고 야 이게 이렇게 성과가 실제로 나는구나. 저는 그래서 최고의 동기부여는 성과다라는 얘기를 책에도 썼고 항상 뭐 많은 채널에 가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 조금이나마 성과를 내셔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살이 빠졌네. 아 이거 먹었더니 살이 빠졌네. 라는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분명히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살 빼는 것도 누가 뭐해서 살 뺐대, 누가 무슨 어디 뭐 업체를 이용했대, 뭘 먹었대, 무슨 다이어트가 있대, 뭐 황제 다이어트가 있고 이거 아무 필요 없거든요. 내가 내 방식으로 잘 빠지는 방법을 내 스스로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질문도 많이 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했을 때 공부가 편했다. 뭐 예를 들어 유튜브 보시는 분은 유튜브 보니까 나는 공부가 더 잘 돼. 그럼 유튜브를 파는 거죠. 난 책으로 해야지 무슨 유튜브로 무슨 공부를 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서 본인만의 방법을 녹여 넣어서 경제적 자유까지 가는 그 과정을 자기화하는 것 그리고 그 성과를 맛보는 것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이 과정들을 해내셔야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재수없지만 저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정말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진짜 하기 싫은 방송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예능 나가서도 내가 이 내 시간을 방송국에 안 줘도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뭐 싸가지 없다는 얘기도 듣고 막 욕 먹는 건 좋아하시나 봐요. 욕 먹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하고 싶은 말 못하면은 못 견디겠어 막.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냥 요즘 방송 트렌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가식적으로 막 착한 척하고 모든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유재석 선배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사실 착하지 않거든요. 전 착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전 정의롭습니다. 왜 웃어? 저는 그렇게 막 막연한 착한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제 사람만 더 좋아하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만나는 사람끼리 즐겁고 대신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무슨 뭐 아동에 관련된 사건들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건 전 절대 못 참거든요. 그것도 이게 제 방법이에요. 제가 세상을 사는 방법. 하고 싶은 말 이런 유튜브 채널 나와서 여기서 뭐 가식적으로 제가 저번에 사실 테슬라를 샀는데요. 뭐 사실 200억이 됐어요. 막 이런 거 가식으로 얘기할 만한 전 위인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얘기 솔직하게 하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지 가식을 최대한 안 부리려고 노력 중이합니다. 그게 유튜브의 매력 아닐까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게 5억 벌려고 막 직장인이 막 5억 벌려고 막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500만 원만 내가 월급 말고 다른 걸로 벌어보자.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하죠. 뭔가 답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소소한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해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건데 맞아요. 사실 이게 계단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2칸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럼요. 10칸을 한 번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리 찢어지는 일이고 부상당하는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작은 성공을 한번 하는 거를 네. 올해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00억 벌고 싶다 목표를 잡으시려면 저는 12년 계획은 기본적으로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정확한 기울기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맞아요. 퀀텀 점프 하잖아요. 네. 퀀텀 점프 하는 것도 있고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을 많이 다져 놓으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게임처럼 약간 레벨업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 게임에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네. 그걸 자기만의 빨리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현희 대표님과 살면서 어떤 경험한 것도 얘기도 해보고 재밌네요. 결국에는 이제 네.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답은 나 스스로 찾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도전해보고 성공하면 또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황현희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셨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감사하셨고 그랬다. AI 황현이도, 끝내시죠. AI 황현이도 좀 많이, 네. 예, 와서 얼른 예, 1000명 만들어야죠. 1000명 만들어 라이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아 그렇구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AI 황현이도 한번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